관료 보일러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관으로만 되어 있다. 파이프로만 되어 있다. 수관식 보일러 중에서 하이엔드 마지막 버전. 드럼을 생략하고 초인기압화에서 물을 급수를 가압을 해서 물을 빼면은 예열되었다가 가열되었다가 증발되었다가 바로 과열증기로 나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일러가 포매 보일러라고 했고 물을 집어넣는 속도와 불을 떼서 증기를 만드는 속도가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아서 자동 제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면 파이프 끝에쯤 가면은 증기 밸브가 도착하게 되고 바로 증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 파이프 속에 흐르는 물에 조금만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은 그대로 파이프 속에 물때가 바로 깨버린다. 스케일 생성이 가장 빠르다. 그랬죠? 네. 그리고 오유 수량, 물이 들어있는 양에 비해서 전열 면적이 가장 넓은 편에 속하는 효율이 가장 빠른, 증기 발생 속도가 가장 빠른 보일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현장에 가면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은 제 목도 안에 정도 키에 한 요 정도 되면은 막 2톤, 5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원통 보일러로 하면 5톤 그러면은 막 이게 막 인치 자체가 뭐 외견적으로 봐도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외소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증기가 발생하는 양은 어마어마하다. 그럼 이런 관유 보일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명칭은 뭐가 있을까? 종류입니다. 종류. 술저 해도 되고 술저 발음을 길게 해도 되고요. 슐처 해도 돼요. 원래 이제 슐츠 독일식 발음은 슐츠에 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슐츠. 근데 이제 술저 이렇게도 하고 술저 막걸리예요? 술 저어먹게? 네. 술저라고도 하고요. 알겠죠? 남진 올해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목포에서 시험시험 보일러도 개발하셨는가 봐요. 남진이 아니고 람진이에요. 엔모스 그리고 이제 소형 관료 보일러 벤슨, 순전, 람진, 엠모스, 소형 관료 보일러 이런 종류 명칭이 있고요. 좀 눈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명칭 물어보는 거 한 문제 반드시 출제확률 100%, 특징 물어보는 건 출제확률 100%, 수학검사 물어보는 건 출제확률 100%. 네, 그래서 이 장 단원의 종류 및 특징의 단원에 해당되는 이렇게 보통 두세 문제 필수적으로 3개 정도 나오는데 그 3개 나오는 게 뭐냐? 특징 무조건 나오고 명칭 무조건 나오고 수학검사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엑기스로 이렇게 쫙쫙쫙 난방 설비한 것에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음을 하면서 계속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좀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료 붙여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료보일러 말고 특수 보일러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일러, 일반적인 연소장치, 일반적인 어떤 연료를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한 형태,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일러를 다 특수 보일러라고 합니다. 특수 보일러에는 됐습니다. 특수 연료 보일러 있고요. 참 이렇게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이제 정적으로 보는 이런 서비스 영상이 이렇게 새벽 2시까지 나와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2시라고 그랬죠? 이 특수 연료 보일러. 네, 그 다음에 간접 하열 보일러, 그 다음에 폐열 보일러. 폐열 보일러라고 하는 이제 폐 하면은 폐기처분 한다. 무슨 소리죠?
열을 폐기 처분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배웠던 물넣지 않는 보일러, 특수 열매치 보일러 이렇게 네 종류를 일반적으로 특수 보일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수 열매체 보일러부터 넘어가 볼게요. 요거 물 없다 그랬죠? 네. 물 대신 못 넣는다고. 순, 다우선, 모빌선. 파이컬 세크리 조립상. 그러니까. 어디 섬에서 사용하는 거. 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이제 쓰면 썸이에요. THER에. 열이라는 뜻을 지닌 썸. 열을 저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 다음, 모빌사에서 개발한 모빌선. 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빌선. 이제 섬이라고 지금 적었어요. 그 다음에 특수 연료 보일러는 좀, 여기가 힌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연료가 뭘 사용하냐면 딱딱한 고체 종류는 석탄이나 이런 거, 나무, 목탄 이런 종류고요. 뭐 해봤자 이제 지금 고체를 일반적으로 낸다 그러면 화학 보일러 그러면 뭐 장작개비 떼거나 나무 떼거나 아니면 화력발전소 같은 석탄 떼거나 이런 것이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액체 연료다 그러면은 가정용에서 기름 떼는 게 보통 원래는 등유를 떼는데 요즘 경유용으로 나와 있죠. 경유를 떼거나 산업용으로 넘어가면은 중유를 떼거나 아시겠죠? 중유를 떼는데 중유가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그래서 C급 중유가 제일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C급 중유를 뗍니다. 중유는 별명이 벙커유예요. 기름 종류는 휘, 응, 경, 중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죠. 가장 가벼운 기름부터 제일 무거운 기름이 중유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게 뭐야? 경유예요. 가벼울 겸 무거울 중이에요. 근데 가벼웠다도 더 가벼워. 가벼운 걸 올라탔어. 등유야, 등유. 알겠죠? 등유는 경유보다도 더 약간 가볍고요. 끓임이 더 덜 나고. 그래서 등잔불에 주로 사용하는 기름이 등유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하는 사투를 이야기하면 시구, 석유라고 하는 게 등유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유 다음에는 중유, 경유, 등유 했으니까 휘발유. 휘유 아니에요, 휘유? 참 안 깨고 있으면은. 근데 별명이 있어요. 휘발유는 가솔린이다. 가솔린.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에 가면은 휘발유로 써있는 데 있고 가솔린으로 써있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유가 케로신이라고 해요. 케로신. 경유는 디젤유라고 해요. 알았죠? U자 띄워도 돼요. 디젤.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가 디젤 자동차예요. 디젤유가 아니고 디젤유. 그러니까 중유는요, 별명이 벙커유예요. 이름이 벙커유예요. 벙커유. 별명이. 그런데 이게 등급이 세 가지라 A급, B급, C급이 있어요. A급, B급, C급. A급은 좀 물과 같아요. 흐를 수에 파이프에 대어도 잘 흘러요. 그래서 예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예열이란 말은 기름을 가열해줘야 돼. 그래야지 기름이 녹아. 안 그러면 아스팔트처럼, 조청처럼, 꿀처럼 끈적끈적해. 파이프에서 흘리질 않아요. 머리에서 분사를 하면은 분사가 안 돼. 찐득찐득해서. 그러니까 그걸 예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청도 어때요? 역 같은 것도. 예열이 역같이 됩니다. 역 같은 것을 예열하면 녹죠?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역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깨세요. 자, 그래서 요거 예열을 해야 돼요. B급, C급은 예열을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제일 싼 게 뭐냐? 저렴한 게 C급이야.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많이 기름을 뗀다 그러면 벙커유를 떼는데 C급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벙커시유 그래요. 이게 벙커시유가 C급 중유다 이런 소리예요.
참고로 고체연료를 떼면은 고체연료는 뭘 사용한다고 주로? 석탄이나 뭘 사용한다고? 목재,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쓴다고요. 네. 근데 액체연료를 떼면은 이 중에서 주로 뭘 쓰냐면은 경유나 중유를 써요. 산업용에서는. 경유는 비싸고요. 중유 보일러는 처음에 예열 활동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먹을 때까지.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좀 예열을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일러를 조금 처음에 가동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경유를 떼. 초반에. 그러면 보일러가 열받으면 거기서 보일러에서 살살살 처음에 초반에 하면 이제 증기가 조금씩 나오면 그 증기 나오는 걸로 벙커 이후 저장된 저장 탱크에다가 증기를 보내가지고 예열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야가 먹으면은 이제 어때요? 그 다음에 중유를 공급해서 번호로 분사해요. 그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시간까지 경유를 좀 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름 떼는 보일러 시작하면 아주 시스템이 복잡해 조절을 잘해야 돼요. 어? 귀찮으니까 다 뜯어내고 뭘로 바꾸는 중이야? 도시가스, 가스로 바꾸는 중이죠. 근데 이제 기름을 떼는 그런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동시에 기름을 관리하는 자격증, 이게 위험물 관리 자격증이거든요. 위험물 관리와 보일러를 조종하는 자격증, 에너지 관리 자격증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회사 입장으로 보면 아무래도 뭐예요? 양쪽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가스로 전환한 보일러는, 가스를 떼고 있는 보일러는 1인이 동시에 가스와 에너지 관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선임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를 따면은 뭐예요? 앞으로 향으로 가서 가스도 같이 어때요? 묶어줘야지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뭘 돼요? 도시가스나 뭐 LPG. 도시가스 LPG는 좀 다르죠? 도시가스는 이제 주성분이 천연가스를 갖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메탄이 주성분이고 LPG는 액화 석유가스의 약자예요.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에요. 성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를 떼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떼는데 이런 정상적인 연료가 아니라 특수연료예요. 특수연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 산업용 폐기물 이런 것이 많이 나와. 근데 분명히 불에 떼보면은 탈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사 같은데 종이 만드는 데 보면은 식물 섬유 줄기에서 막 약품 해가지고 펄프 원액 많고 막 찌꺼기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이 뭘로 만들어요? 1번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2번 나무로 만든다. 나무죠? 네. 나무에서 찐액만, 펄프 찐액만 빼고 나머지 찌끄레기는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예. 버리면 아깝죠? 예. 그거 태우면 탈까요, 안 탈까요? 하는 거죠. 하겠죠? 예. 그러니까 버리는 거. 펄프 버리는 거. 펄프 폐기 처분하는 액체 뭐 이런 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게스 뭐 이런 거 등등. 대표적으로 이런 거 펄프 제입공장이 가장 전주 같은 경우도 보면 있죠. 모나리 전주에 이런 데도 있고 주변에 보면 제입공장들 아깝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특수 연료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한마디로 쓰레기 소각로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반 정상적인 연료는 아니죠.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가열 보일러는 급수가 부식성이거나 또는 스케일 성분이 너무나 많을 때 그러면 이 물을 쓰면 직접 가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슈미트, 레플러 이런 보일러가 해당이 되는데요. 슈미트와 레플러 보일러. 이제 어떤 원리인가는 제가 그림을 그려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페일 보일러. 페일 보일러는 연소 장치가 불필요해요. 연소 장치가 사실 불 때는 게 불필요하고요. 그냥 그 열 자체를 사용해요. 폐열. 그러면 어떤 원리일까?
제철소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쇠 만들 때 롤러스에 왔다 갔다 하면은, 식힐 때 냉각수 시키면은 그 물 엄청 뜨겁죠. 철판 시키거나 뭐 열연 강판 만든다 그러면은 물 엄청나게 막 뜨거운 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물을 바다에다 하천에다 버리고 이러면은 난리 나죠. 물고기 다 매운탕 돼서 뜨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 그러면 필터를 좀 걸러서 침전시키고, 위에 물만 걷어서 어떻게 좀 해올 수가 없을까? 방향제철소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시설을 해놨는데요. 뜨거운 물 온수를 이용해서 온실 시설을 해놨어요. 하우스. 네? 그럼 그걸로 어때요? 난방도 하고, 온실로 여기다가 식물도 키우고, 식물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커다랗게만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냉동공학에서 배웠다시피 폐 증기가 많이 나온다. 버리는 증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증기 분사식 냉동장치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버리는 열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 이제 하이네 보일러, 리히 보일러 이런 것이 있어요. 폐를 보일러는. 이런 보일러들이 있는데 이건 명칭 안 해도 되고요. 명칭을 굳이 외워야 되는 것들은 이 두 가지예요. 특수 열매체 보일러는 소온, 다우선, 모빌선 아주 잘 나오는 명칭이고요. 반전가열 보일러는 슈미트, 레플러 보일러 아주 광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죠. 여러분 팥죽을 중탕의 원리 그렇게 말하는데요. 반전가열 팥죽을 끓일 때 식었던 팥죽을 다시 대빼 먹고 싶어요. 한 그릇만. 그러면 조그마한 냄비에 덜어가지고 이걸 잘못 데피면 밑에 눌쳐. 네. 근데 안 눌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팥죽을 대빼 먹고 싶어. 저요? 아니 보일러는 못 줬는데 누가 보일러 속에 들어가서 적고 있어요. 한 시간에 알바 10만원? 보일러 물 속에서 통 속에 들어가서 적고 나와서 나오니까 뼈만 나왔어. 사람은 안 나왔어. 어쩌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큰 냄비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리고 작은 그릇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때 네? 이걸 보고 직접 불을 따는 그냥 맹물이고 요 뭐야? 그렇죠. 팥죽을 넣은 것을 이렇게 해요. 이게 직접 불이 안 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요. 물의 온도만큼만 이것이 같이 데펴지는 거야. 이게 전자레인지가 없을 때 원리죠. 이런 것을 중복되게 한다 해서 중탕이라고 하고요. 알겠죠? 이것을 간접가열이다. 직접적으로 불을 떼지 않는다라고 해서 간접가열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중증발이다. 이렇게도 이해해야 돼요. 보일러가 이로 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일러 물이 너무 더러워. 근데 그걸 직접 불을 떼면은 그냥 바로 물때 낄 것 같아. 네? 그럼 어떻게 하냐? 물때가 덜 끼는 방법. 물은 끓여야겠죠. 불이 안 닿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 급수를 해요. 알겠죠? 일반 급수를 하는데 이 급수가 불순물이 많은 거죠. 스케일 성분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따로 증류수만 받아가지고 소형 보일러에서 가열을 해요. 뭔만? 증류수. 가열을 해서 증기가 나오면은 요 탱크 속에 통과를 시켜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건 스팀 관, 증기가 흐르는 관이 이렇게 속에 통과하고 있을 때 이 물이 대표이죠. 가열되면 이제 증기가 나와요. 알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진짜 보일러 통은 본체는 여기에요. 근데 이걸 대표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불을 떼는 게 아니고 증류수를 증발시킨 증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증기 트랩인데요. X교가 트랩이에요.
냉동공원에서 팽창된 기호도 되지만 트레일이라고 하는 기호도 돼요. 뭐냐면 증기관의 제일 끝부분에 증기가 식어서 보인 음축수만을 짝짝짝 분리를 해주는 그런 기구예요. 트랩이라고 하고요. 이걸 거쳐서 다시 보일러를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밀폐를 시켜서 계속 뺑뺑 돌게 만들고요. 알았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급수가 조금 더러운 불순물이 있더라도 물때가 많이 나요. 왜? 불을 직접 안 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의 원리로 중탕의 원리를 이용해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걸 보고 간접가열 보일러라고 합니다. 좀 구조가 복잡하지만 그럼 이런 구조에는 보일러 급수가 비교적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여기가 스케일이 어떻게 잘 안 낀다. 불을 직접 안 떼기 때문에 잘 눌어붙지를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밑바닥에 분출장치, 산업 똥 싸는 거 같다고 그랬죠? 분출장치 놔둬서 요 속에 물이 농축이 되거나 좀 지저분해지 오르면은 주기적으로 물을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종류가 간접가열 보일러. 시험 문제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종류, 슈미트 레플러 보일러가 있다. 명칭 이거 잘 나와요. 슈미트 레플러 보일러 간접가열 보일러. 아시겠죠? 그리고 또 관리보일러 말고 종류 명칭 좀 특이한 거 있죠? 강제순환식에서 뭐가 있어요? 베롭스, 라몬트 보일러 있다고 그랬죠? 명칭들은 자꾸 써봐야지 외워져요. 자꾸 써봐야지. 13번 이상 써보면 외워집니다. 최소한 대표적인 보일러 명칭 2개 정도씩은 외우고 있어요. 앞에서 써진 순서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명칭인데